파트 5 첫 문제는 자주 인칭대명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문제로 인칭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빈출 답변은 소유격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는 않았죠. as라는 접속사가 있었고 빈칸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 동사가 있었으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런 구조잖아요. 그쵸? 주어 자리였기 때문에 주격인 he가 답이고요. 뜻은 as he missed the flight. 그 사람이 항공편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말인데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했고 그리고 as의 전치사, 접속사로의 쓰임도 중요했지만 이 부분만 떼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mist라는 것이 the flight를 목적으로 취하는 구조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했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시나리오가 여기서는 그렇진 않아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부분이 형용사 역할, 과거 분사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자주 그 앞은 소유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문장에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만 떼놓고 본다면 그래서 좀 이런 구조 앞부분이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규칙 변화인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것이 나오고 뒤에 명사 표현이 나왔을 때 얘가 얘를 꾸미는 건지 아니면 뒤에 거를 목적으로 취하는 구조인지 그거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자주 보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쵸? 앞부분에 이런 것이 있고 missed, damaged, proposed 전부 다 규칙 변화에서 얘가 과거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라면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형용사처럼. 근데 이건지 1번인지 2번인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관사의 유무입니다. 관사라고 하면 더일 수도 있지만 언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앞에 껴있다면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이 뒤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the flight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의미상도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the flight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the flight는 미스트의 목적어구나. 그러면 앞부분이 주어가 돼야 되지. 여기만 보고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앞에 관사가 있다면은 앞부분이 뒤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과거분사 역할은 아니다. 그걸 아시면 좋겠고 만약에 관사가 없다면은 주로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문맥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damaged equipment 라고 하면 이게 손상된 장비인지 장비를 손상시켰단지 proposed construction sites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건축 부지를 제한을 했단지 제한된 건축 부지인지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구조인데 관사가 있다면은 이거는 문맥하고 상관없이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미스트가 the flight를 수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the flight를 미스트가 목적어로 취하는 구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102번 문제에서는 give라는 동사가 gave는 give의 과거형입니다. 사형식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죠. 사형식, 토익 빈출 사형식 동사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give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형식 동사는 사형식 기능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형식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두 번 취할 수 있고 특히 첫 번째 목적어가 누구에게 목적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뭐를 목적어를 한 번 더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 연결 없이 명사구만 아니면 명사 표현만 두 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뭐에게 목적어가 먼저 나왔고 in April 4월 달에 we gave 줬는데 이분한테 이 사람에게 뭐를 줬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것이 뭐뭐를 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온 말은 the employee of the month 이달의 직원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달의 직원 상을 줬겠죠. 그리고 상을 준 이유는 for her outstanding performance in sales. 판매 분야에서 대단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적으로 아니면 give의 쓰임을 생각해봐도 답은 C가 돼야 됩니다. award는 그리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상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근데 보기 구성을 보면은 장난이 조금 있습니다. 이 award가 동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봤을 때는 동사 의미를 생각하도록 조금 유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함정은
이 직접 목적어를 좀 늘려놨죠. 직접 목적어를 한 단어로 구성할 수도 있었는데 좀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빈번한 토익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뭔가 들어갈 말이 있는데 목적어 자리라든지 보어나 주어 자리를 좀 수식어구를 포함해서 늘려놓는 것, 그런 것 잘 헤쳐 가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 보시는 분이라면 사형식 동사, 토익에 빈출되는 사형식 동사 종류 정도는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준다는 종류의 사형식 동사는 굉장히 빈출입니다. give, grant, offer, award 이런 경우. 그리고 이 중에서 award라든지 grant 같은 경우는 명사 기능도 있죠. award는 뭔가 좋은 거를 주다. 그래서 뭔가 입찰했을 때 뭐랄까 계약을 어떤 업체한테 넘기다 그럴 때도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럴 때 award the contract 이런 말을 쓰는데 명사로는 상이란 뜻이 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grant도 뭔가 수여하다 주다는 뜻이지만 명사로는 보조금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award가 사형식 동사 아니고 give가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상이란 뜻으로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시험에 나왔을 때 과거형을 선택하셔가지고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에서는 star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거형을 사용한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쇼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걸 꺼라.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전자장비도 꺼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전후관계를 생각하면은 이쪽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죠. 그쵸?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영어에서 과거형을 쓸 때는 일어난 일에 쓰는 거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건 아니죠. 아니라면은 가정법에서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현재를 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도 아니고 일어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C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C는 답이 아니었고,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형을 쓰죠. 뭐 이럴 땐 이렇게 한다. 현재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답이 B가 답이 되는데 the show 3인칭 단수고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있는 형태죠. Once the show begins. 일단 쇼가 시작하면은 전자장비하고 핸드폰을 꺼주세요. 이런 명령문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D를 해서 틀리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D. 좀 이렇게 생각하신 건데 이분들은 이 앞부분은 명령문이고 뒷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래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once라고 하는 아이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쵸? 영어에서 이런 부사절에서 시간 부사절이나 조건 부사절은 뒤에 이 부사절의 시제로 미래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래형이 들어가지 않고 미래더라도 현재형을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형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once는 여기서는 시간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시간 조건 부사절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거는 조금 격식 있는 영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랑 쓰는 영어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회사나 아니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는 영어를 테스트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캐주얼하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provided, providing 이런 표현, 그리고 in the event that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if랑 비슷한 뜻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좀 못 보셨다 보니까 토익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저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in the event that 아니면 대시 생략된 채로, 그런 거는 if랑 비슷한 뜻이라는 것. 그리고 in case that 아니면 in case 대생략된 채로 이 표현도 좀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if랑 뜻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if랑 같지가 않다. 그거 좀 중요해요. in case that은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뜻이고, if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